안녕하십니까. 에듀행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4년 5월 25일 시행한 기출문제 배관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지하매설용 수도관으로 적당한 것은, 자,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주로 수도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주철관입니다. 자, 그러므로 41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42번. 강관의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1, 2, 3번은 강관 이음새 맞죠? 나사, 용접, 플랜지. 근데 4번에 보시면 쿼터 이음이라고 돼 있는데, 쿼터 이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쿼터 조인트라고도 하는데, 이때 요 쿼터라는 게 뭐냐? 축과 축 등을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쐐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요 쐐기라는 게 요 쿼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관이 요렇게 있고, 그리고 소켓관이 요렇게 있어요. 요거보다 약간 큰 관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뭐 다른 이음새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관에 구멍 뚫고 이 관에 구멍 딱 뚫어 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겹쳐서 어떠한 쐐기를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쐐기를 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진도 하나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쿼터다. 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쿼터 이음 같은 경우는 강관 이음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3번 문제. 개방형 팽창 탱크에 설치되는 부속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방형 팽창 탱크의 단면을 제가 그려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방형 팽창 탱크냐? 요 개방형 팽창 탱크는 일단은 배기관이 설치가 돼요. 배기관이 뭐겠어요? 노출돼 있는 관이에요. 왜 설치할까? 보일러에서 압력이 증가할 경우 요 팽창관에 의해서 압력이 이쪽으로 전달되죠. 그럼 그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는 게 결국은 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기관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팽창 탱크가 되는 거예요. 노출돼 있다고. 자, 그리고 보일러에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를 팽창관이라고 하겠죠. 결국은 온수의 팽창에 의해서 그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니까 팽창관이 되고, 요걸 다른 말로 안전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릴리징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명칭이 꽤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플루트야, 플루트. 플루트 뭡니까? 우리 화장실 변기 뒤에 뚜껑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 뭔가 하나 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생겨가지고, 그게 물에 수위가 올라가면 떠오르고 수위가 내려가면 슥 내려가죠. 요걸 뭐 다른 말로 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플루트에 의해서 만약에 개방형 팽창 탱크 안에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면 물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급수관,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이 안에 수위가 올라간다든가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압력이 올라가면 일단 배기관으로 빠지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위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 그럼 잘못하면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배수시켜주는 관이 있어요. 이게 뭐다? 오버플로어관. 넘침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버플로어관하고 또 접속돼 있는 요 관이 있어. 이거 뭘까? 요거를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은 왜 설치합니까? 여기 안에 청소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팽창탱크 안에도. 그럴 때 배수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다시 급수를 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밸브는 뭘까? 배수 밸브가 되겠죠. 그리고 요 관도 하나 있네. 이 관은 뭘까? 요거는 급수 복기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수 복기관에 의해서 부족한 급수를 채워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식이 개방형 팽창 탱크인데, 그렇다면 개방형 팽창 탱크에 설치되지 않는 부속기기는 안전 밸브가 됩니다. 안전 밸브는 밀폐형 팽창 탱크에 설치가 돼요. 얘는 어차피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 밸브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4번. 35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되는 관으로 압력 10에서 100kg/제곱센치 범위에 있는 보일러의 증기관
수압관, 유압관 등의 압력 배관에 사용되는 관은 해서 자, 요 말 나온 김에 정리 한번 다 해봅시다. 일단 1번에 배관용 탄소관관, 배관용 탄소관관, 요거 이론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약자로는 SPP였고요. 요 녀석은 주로 압력 10kg/제곱센치 미만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압력 배관용,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요 녀석은 약자로 SPPS예요. 그리고 요 녀석의 사용 압력은 10에서 100kg/제곱센치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이네요.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 해서 SPPH라고 해서 하이 프레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압 배관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압력은 100kg/제곱센치 이상이 됩니다. 사용 압력이. 자, 그렇다면 일단 답은 10에서 100이니까 요 녀석이 답이겠네요. 요거 세 가지 모두 온도는 350도씨 이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350도씨 이상에서 사용하는 배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번에 보시면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이라고 해서 약자로는 SPHT, 이거 뭡니까? 하이 템퍼레이처. 자, 그래서 요 녀석은 350도씨 이상의 배관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4번에 350도씨 이하에서 압력 10에서 100kg/제곱센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44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45번 급탕 배관 시공 시 현장 사정상 그림과 같이 배관을 시공하게 되었다. 이때 그림에 A부에 부착해야 할 밸브는 자, 진행하다가 확 올라갔죠. 올라갈 경우에는 상부에 공기가 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부에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45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46번 급수 본관 내에서 적절한 유속은 몇 m/s인가?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2번 2m/s. 자, 그 다음 47번 2단 압축기의 중간 냉각기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2번에 흡수형 중간 냉각기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러므로 47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48번 각종 배수관에 사용되는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 2, 3번은 맞고요. 그 4번에 보시면 통기 옥내 배관 돼 있죠. 이 통기 옥내 배관 같은 경우는 경질 염화 비닐관, 요 경질 염화 비닐관을 PVC 관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백강관 등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48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9번 급수 설비에서 물이 오염되기 쉬운 배관은 답은 3번이에요. 크로스 커넥션 배관인데,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이 왜 오염되기 쉬우냐?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크로스 십자가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A, B, C라는 사용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A, B, C의 용수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가 섞여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 커넥션 그 배관이 오염되기가 쉽다. 서로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4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50번 폴리부틸렌관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1, 2, 3번은 맞고요. 그 4번에 보시면 에어컨 파이프의 사용 가능 온도는 자 10에서 70도씨 돼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20에서 100도씨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성과 내열성은 우수한 편입니다. 온도 범위가 넓어요. 자,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1번 가스관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의 종류는 가스관에 주로 사용한다. 강관, 그리고 동관, P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5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강관이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 52번. 압력 탱크식 급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력 탱크죠. 압력을 가해야 돼요. 봅시다. 1번. 압력 탱크의 제작비가 비싸다. 그렇죠. 가압 장치가 필요할 테니까. 그 다음 2번에 고양정의 펌프를 필요로 하므로 설비비가 많이 든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대규모의 경우에도 공기 압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압력을 더 늘려야 될 때는 당연히 공기 압축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경우에도 공기 압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4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므로 52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53번. 트랩 중에서 응축수를 밀어 올릴 수 있어 환수관을 트랩보다도 위쪽에 배관할 수 있는 것은, 자, 요거 답은 1번 버킷 트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버킷 트랩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배관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버킷 트랩은 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한번 알아보자면, 요 버킷 트랩이라는 거는 증기 트랩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응축수 트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결국은 응축수를 배출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증기 난방이 사용이 되는 거고, 뭐 증기가 이렇게 방열기를 통해서 환수되는 상태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증기가 되돌아와요. 보일러 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이 보일러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열기에서 난방을 다 하고 나면은 빠져나오는 거는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빠져나오겠죠. 왜? 증기가 식어버리잖아요. 실내에 가서 난방하고 일부 식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요 트랩으로.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요 트랩이 없게 되면은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섞여 다니다가 그 굽어진데, 굴곡부 같은 데 가면은 응축수가 배관을 때려버리겠죠. 또는 뭐 밸브류 이런 데서 그 밸브를 때려버린, 타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증기와 물이 섞여 다니다가 그 물방울이 때려버리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수를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증기 트랩, 뭐 버킷 트랩이 될 수도 있고 플루트 트랩이 될 수도 있고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버킷 트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응축수를 배출하느냐, 증기와 응축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응축수는 요 하부에 고입니다. 하부에 고이는데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 버킷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벨 플루트라고도 해요. 우리 플루트는 알고 있죠, 부자. 그래서 요 응축수가 참에 따라서 플루트가 쓱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축수가 조금씩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왜 버킷이라고 하느냐, 박스 형태로 생겼다고. 박스의 그 버킷입니다. 박스 형태로 생겼다라고 해서 버킷 트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응축수가 참에 따라 요렇게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수관을 트랩보다 위쪽에 배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3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54번. 급탕 사용량이 4000L/h인 급탕 설비 배관에서 급탕 주관의 관경으로 적합한 것은 단 유속은 0.9m/s이고 순환량은 약 2.5배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관경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은 Q는 AV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관이죠. 관이니까 요 A를 바꿔요. Q는 4분의 파이 D 자승의 V 이렇게 바꿉니다. 요게 관의 면적이 되는 거죠. 원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로 쓰게 되면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고, 면적은 미터의 자승,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이 급탕 사용량 줬고요. 유속은 줬네요. 근데 중요한 건 급탕 사용량의 단위가 뭐예요? 4000 리터 퍼 아워거든요. 그럼 요거를 바꿔야지. 미터 삼승 퍼 세크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리터는 미터 삼승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0 하시면 되죠.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아워를 세크로 바꾸려면 또 나누기 36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단위가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갖고 와요. 요걸 그대로 갖고 와요. 유량 Q가 1000 곱하기 3600 분의 4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시면 순환량은 약 2.5배로 한다. 그래서 곱하기 2.5배.
자, 그럼 얘가 결국 뭐예요? 얘가 결국 Q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야 Q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미터 삼성 퍼 세크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나머지 넣어줄게요. 나머지 4분의 파이 D의 자승인데 관경 요 D를 구해라 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유속은 얼마입니까? 0.9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얘는 미터의 자승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 D의 자승을 구하면은 D의 자승이 아니고 이제 D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D의 자승만 남깁시다. D의 자승만 남기고요. 나머지 쭉 올릴 거 올리고 내릴 거 내리면 되잖아요. 요 파이는 내려갑니다. 일단 앞에 거 적을게요. 1000 곱하기 3600 분의 4000 곱하기 2.5 해주시면 되죠. 2.5. 자, 그리고 곱하기 요 4가 올라갑니다. 4.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거는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 파이는 내려가야 되죠. 곱하기 파이. 그리고 0.9도 내려가야지. 곱하기 0.9.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제곱을 없애야 돼요.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지워버리고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은 0.063인데 뭐가 나올까? 우리가 미터 삼승, 미터 자승, 미터로 구했으니까 미터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4번의 답을 보시면 A로 나오죠. 40A, 50A, 65A, 그리고 80A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A의 단위는 미리의 단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터를 바꿔야지. 미리로 바꾸려면 하나, 둘, 셋 하면은 63mm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 63mm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65A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4번의 답은 3번 65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5번 스테인리스 관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관이라는 거는 다른 배관보다는 우수하다, 성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내식성이 좋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저온 충격성이 크다 요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용접식, 몰코식 등 특수 시공법으로 시공이 간단하다 얘도 맞아요. 그럼 4번에 보시면 강관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돼 있는데 제가 어떻다 라고 했어요? 우수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죠. 55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56번 광경이 다른 강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은 리듀셔가 되겠죠. 그러므로 56번의 답은 2번. 뭐 흔히 레듀셔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57번 광경 50A 동간의 관 지지 간격에서 수평 주간인 경우 행거 지름과 지지 간격으로 적당한 것은 해서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지름 9mm, 간격 2m 이내. 자, 그 다음 58번 압축기의 진동이 배관에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근처에 설치하는 것은 플렉시블 조인트죠. 그래서 플렉시블이라는 거는 일종의 주름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59번 보온재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돼 있는데 보온재는 다른 말로 단열재잖아요. 열이 전달되는 걸 막아야지. 그러므로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죠. 그래서 59번에 틀린 거는 1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60번 하수관 또는 오수 탱크로부터 유해가스가 옥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자, 뭐 세면대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다가 뭔가를 만들죠. 뭐 S트랩, P트랩, U트랩이라고 해서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봉수 파괴를 막아줌으로써 그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를 트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53번에 증기 트랩과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일반 트랩입니다. 일반 트랩의 역할은 뭐예요? 유해가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준다. 자, 그러므로 60번의 답은 4번 트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나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